그래 우리 손자. 여러분, 세종대왕이 유난히도 애지중지했던 손자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깊이 있게 추적하는 타임체이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든 성군, 백성을 사랑한 이상적인 왕입니다. 하지만 말년의 세종에게는 나라만큼이나 마음을 쏟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단종이 되는 원손 이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할아버지의 애정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운명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1441년 세종 23년 세자향 훗날 문종의 부인 세자빈 권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조선 왕실의 첫 적손이었습니다. 적손이란 왕위를 정통으로 이을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세종에게 이 아이의 탄생은 단순한 손자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왕통이 안정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직후 세자빈 권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 없이 궁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종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세종은 원손의 탄생을 매우 기뻐했고 이후에도 그의 교육과 성장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세종이 다른 손자들보다 원손을 특별히 신경 썼을까요? 세종은 평생 왕위 계승 문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태종의 시대 때문입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통해 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죽였습니다. 왕위가 흔들리면 나라가 피로 물든다는 사실을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후계 문제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세종의 장남 세자향은 학문이 뛰어나고 성품이 온화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문종은 평생 병약한 체질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점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세자가 오래 살지 못하면 그 다음 왕위는 어린 손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왕이 즉위하면 권력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어린 왕은 항상 위험했습니다. 이것이 세종이 원손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인 첫 번째 이유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세종은 원손의 교육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어린 나이부터 글을 배우게 했고 스승을 정할 때도 신중하게 인물을 골랐습니다. 실록에는 세손 교육과 관련된 지시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미래의 왕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생전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원손을 왕세손으로 책봉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빠른 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세종은 왕위 계승 문제를 살아있을 때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세종은 이미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갈병, 눈병, 관절 통증 등으로 몸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점점 국정을 세자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손 교육만큼은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나라의 일보다 미래 왕의 준비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시대보다 자신이 죽은 뒤의 시대를 더 걱정한 왕이었습니다. 왕은 현재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미래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원손을 특별히 아꼈고 특별히 엄격하게 키웠고 특별히 빨리 책봉했습니다. 1450년 결국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세종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됩니다. 문종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452년 고작 12살의 나이로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이 동원한 무사들의 철퇴가 수양의 반대파들을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경복궁의 전돌 바닥은 붉은 피로 흥건해졌고 단종을 지키겠다고 세종 앞에서 피눈물로 맹세했던 신숙주는 결국 수양대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은 세종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가 불에 달군 쇠로 살이 타들어가는 고문을 받으며 능지처참 당했습니다.
1457년 영월 청령포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는 그 고립된 유배지에서 17살에 폐위된 소년 노상군은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방에서는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강바람은 뼈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소년의 기억 속 깊은 곳, 할아버지 세종의 손길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4일 숙부 세조가 내린 사약을 든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에 당도했습니다. 세종이 온몸을 던져 살려내려 했던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지키고자 했던 그 어린 핏덩이는 결국 차디찬 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짧고도 비극적인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단종의 죽음 이후 조선의 권력 지형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세조의 찬탈은 두고두고 조선 지식인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주 만약에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이란 없고 남겨진 자들은 그 핏빛 교훈을 곱씹으며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타임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